플라톤이 아카데미에서 2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기하학을 잘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우면서 꾀를 좀 부렸나 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요새는 말이 좀 바꿔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는 겁니다. 내셔널 가든입니다. 가장 시내 한복판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 영국의 하이드 파크하고 비교할 만한 공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키 큰 나무들, 야자나무 같이 이 전체가 다 정원입니다. 바로 옆에 이런 유적지가 덮여 있네요. 로만 베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냥 세계 아무 곳이나 가면 목욕탕만 지었나 봐요. 다 있어요. 어디에 가도 로만 베스는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 가면 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시 로마 사람들이 와서 목욕탕 지어놓은 자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우스 신전의 입구입니다. 일단 입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 넓은 저 자리가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뭐 기둥 몇 개만 남아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서 돌들은 다 저렇게 모아놨습니다. 제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스 신화는 굳힌 사례입니다. 약간 잔혹하기도 한데 제우스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를 죽이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죽여서 크로노스가 신의 왕이 되고 제우스가 아버지를 죽여서 신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위해서 제우스가 엄청난 자식들을 낳습니다. 아까 보신 아테나, 엄청난 자식들을 낳습니다. 아테나, 아폴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푸스 12신이 있잖아요. 물론 형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우스의 아들이나 딸입니다. 헤라오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몇 명 안 돼요. 다 바람 피워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형제들과 전쟁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물리칩니다. 신화에 의하면 아버지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신들은 다 거인족입니다. 티탄이라고 해서. 제우스 신전의 입구 저 건너편에 저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보이시나요? 저 성벽 같은데. 이따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여기다가 화약을 보관했다는 거잖아요. 화약을 잘못 따른 통에 이게 화약이 터져서 저 건물이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왔던 거죠. 다른 데는 이 정도로 깨끗하지 않은데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는 길은 정말 깨끗하네요. 양쪽 카페도 멋있고요. 바닥도 대리석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멋진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대리석 바닥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원형극장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예술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그래서 로마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언어를 공부하고, 마치 우리가 현대에서 영어를 공부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로 쓰여진 고전을 읽고
그걸 교양인의 지식으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 안에서 그리스 비극을 연출하면, 연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박수를 쳤겠죠. 황금비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재보시죠. 오른쪽을 1이라고 하면 저 왼쪽이 1.6이 될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비록 부서져 있긴 하지만 관광객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는 아마 단일 대상인 건축물일 겁니다. 몇 번을 봐도 아름답네요. 파르테논을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팔려서 우리가 가끔 잊어먹긴 하지만 이 앞에 이런 멋있는 건물도 있답니다. 저는 저 머리에 저 건물을 이고 있는 저 여신 6명인가요? 저분들이 수천 년 동안 이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조각의 상당 부분이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가져간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리스에서는 돌려달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사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저기 말머리가 보이시죠? 대형박물관에 비슷한 전시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0년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건축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비트루비우스입니다.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건축 십경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중에 하나에다가 세상에 아름다운 비밀의 숫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모든 거에는 비밀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1대 1.6 정도 되는 숫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뭐 그 책이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고, 그때쯤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람은 바로 다빈치입니다. 얼굴이 빨갛네요. 제가 산에, 여기가 제법 높은 언덕입니다.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얼굴이 빨갛습니다. 다빈치가 이걸 읽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사물들에는, 건축물에는 1대 1.6의 비율이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가 1대 1.6인가?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시신을 당시에는 뭐 그게 약간 쇼로도 뭐 했다고 하니까 그런 해부에 참여를 해서 시신의 그러니까 인간의 뼈의 비율도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에 이 비율, 이걸 1이라고 하면 그 다음 마디가, 첫 번째 마디가 1이라고 하면 그 다음 마디가 1.6, 여기를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마디가, 세 번째 마디가 1.6이라는 걸 발견하고 기록을 해줍니다. 다빈치의 많은 기록 중에 그 인체 해부도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는 1대 1.6의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루비우스적인 사람 뭐 이런 그림 보셨죠?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 모양으로 발가벗고 이렇게 서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비트루비우스를 읽고 감동받아서 비트루비우스적인, 그러니까 황금비가 적용되는 인간이 어떤 모양인가를 그린 겁니다. 다빈치도 수학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1.6도 뭐 그 정도로 넘어갈까 했는데 수학자 중에 한 명이 수열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 토끼로 이제 명명되는 수열인데, 여하튼 그 수열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 처음이 1입니다. 그 다음도 1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앞에 두 수를 더한 것이 그 다음에 옵니다. 수열이라는 건 규칙성이 있는 거죠. 앞에 수를 알면 뒤에 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보나치가 사실은 발견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11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2예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앞에 두 개 더하면 1과 2니까 3입니다. 또 더하면 2와 3이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1, 2, 3, 5. 그 다음에 어떤 수겠습니까? 8이죠.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 수열을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이게 1.618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자들이 골든 레이셔라고 하고 앞수와 뒤수의 비율이 1.6배 정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건축가, 미술가가 발견한 아름다운 비율이 수학에 들어온 겁니다. 이 숫자도 파이와 비슷하게 왜 존재하는지는 모릅니다. 심지어 정말로 1.6의 비율이 아름다운가도 의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한양대학교 김용훈 박사님이 계셨는데 현재 생존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한국의 미는 1대 1.4, 그러니까 1.414, 1대 루트 2라고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암이나 우리나라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부처의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각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루트 2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배는 아니고 그런 거 보면 동양이나 서양의 또 미의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서양 사람들은 이 숫자 황금비에 정말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빈치 그림의 최후 만찬에 등장하는 비율이 황금비를 뭐 곳곳에서 찾잖아요. 모나리자 얼굴에서 황금비를 곳곳에서 찾잖아요. 왜 모나리자가 아름다운지를 황금비로 설명합니다. 황금비가 적용됐기 때문에 아름답다. 여기는 이 부분은 살짝 수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에서 황금비를 찾긴 했고요. 수열에서 황금비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연구를 했고요. 이것까지는 수학이 맞는데 이 황금비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건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네, 모든 그림이나 우리가 원하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금비를 찾고 싶으면 자연에서 자꾸 뒤져보면 황금비는 자꾸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황금비가 아닌 것도 많겠죠. 그 수열이 뭔가 자연의 비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엄청나게 유명해졌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대에도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때 피보나치 수열에서 뭔가 비밀을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황금비가 우주의 비밀이라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규칙성이 있을 거다. 주식에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내일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게 엘리어트 파동인가요? 뭐 아마 그렇게 불릴 겁니다. 경제학에서. 그러나 그걸로 떼돈을 번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연의 비밀은 비밀일 뿐입니다. 인간이 밝혀내기까지는 혹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할 때까지는 아직 비밀인 것 같습니다. 비트루비우스 얘기가 나오는 이 황금비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책에도 중요하게 도입이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설가들도 얼마나 이 숫자를 비밀스러운 숫자인가 신비한 숫자인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사람들도. 네. 신전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을 대리석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보기는 좋은데 미끄럽습니다. 특히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내려올 때는 발을 조심해야겠어요. 대리석이라는 게 아름답긴 하지만 밑에 바닥돌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데요.